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좀 제가 뜸하게 방송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공시도 있었고, 사건들이 이제 좀 있었죠. 특히 그 대표가 공동 대표에서 1인 대표로 바뀌었고, 강 대표가 사실 그 일선에서 물러난 것은 EN 플러스 조주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대표 사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공시권도 있었죠. 그래서 그 공시에 대한 판단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가 대박주를 하나 찾았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데 비시장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완전히 독특하고 차별적인 초강점을 지닌 종목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여기서는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EN 플러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드리고 있어요. 자,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최용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강태경 씨가 주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러난 부분은 자, 이거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사업은 뭐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차 전지 사업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업 추진은 좋습니다. 사업 추진은 좋은데 항상 얘기를 했던 그 사안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서질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기업에 자금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 이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판매 관리비. 그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이렇게 분기마다 들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35억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3, 4분기까지는 194억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한 5, 60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유동금융자산이 16억 있고 현금성 자산이 27억. 한 40억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1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화끈한 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다행히 대형 펌프차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83억 정도의 계약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좋은데 이게 뭐 계약 금액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있어서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형 펌프차 37대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재료는 그래도 그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재료긴 합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것이 그런 재료권에 대한 것이 선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물론 이 계약 금액이 터져 준 것은 좋은데 대표가 이제 나가버리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자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증자대금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증자대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11월 25일에 정정을 해가지고 970원으로 발행가를 결정을 했고 지금 주가가 1050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납입이 될 것 같아. 12월 17일에. 그죠? 근데 요때쯤 되면 또 연기해버리고 하니까 이게 발행가하고 시세하고 격차가 완전히 크게 나야지. 그래야 돈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12월 17일에 납입일이 연기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때 상황을 좀 체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입장은 아직 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7일에 납입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EM 플러스가 돈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그 확실한 호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M&A 건이라든가 이런 건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좀 여러 경로로 좀 알아보고요.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정보하고 매매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고민이 많으시죠? 소통도 좀 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천주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를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